네, 민주당의 지역 순회 경선 충청권을 시작으로 합니다. 이 순회 경선 초반 결과가 판세 좌우하는 만큼 상당히 많은 후보들 공을 들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낙연 캠프 수석 대변인인 오영훈 의원 연결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다들 충청권에 계시나요, 지금은 그러면? 네, 의원님들 많이 가 있습니다. 네. 예, 주말 사이에 또 많은 분들 좀 만나셨겠네요. 네네. 가벼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지역 순회 경선 앞두고 그 이낙연 후보의 이미지 변화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글쎄요, 지난 11일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TV 토론에서 제일 먼저 안경을 쓴 모습을 선보였고요. 예.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워낙에 이제 엄중한 이미지, 진지한 이미지가 좀 강해서 예. 많은 또 걱정들도 있었는데요. 네. 좀 선명하고 경쾌한 느낌을 좀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우리 그 보좌진들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 이낙연 후보도 또 수용을 하셔서 네. 안경도 쓰셔서 좀 선명한 이미지를 좀 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발도 이제 이발소에서만 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미용실을 찾으면서 네. 조금 더 새로운 스타일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그럼 바뀌고 나서 평가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평가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그 엄근진 이미지에서 예. 조금 더 선명하고 경쾌한 느낌이 든다. 조금 젊은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평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김광진 전 비서관 네네. 청와대 예, 그렇죠. 캠프에 합류를 했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합류를 했고요. 예. 이게 김광진 전 의원이시고 또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청년비서관으로 문재인 정부를 도와서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네. 또 전라남도 순천 출신으로서 또 저희 이낙연 후보와도 이제 인연이 좀 깊으시긴데요. 최근에 이제 캠프 전략실장 겸 대변인으로 저희들이 영입을 해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어떤 역할을 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우선 청년 정책에 대한 전략을 새롭게 좀 짜는 문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문제에 대해서 김광진 전략실장이 좀 더 주력을 하게 될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또 지금 최근 이제 조사에서 우리 이 후보가 비호감도가 조금 다소 높게 나오는 것이 좀 걱정이 있었는데 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호감도를 높이는 것으로 전환할 것인지 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역 순회 경선 첫 시작이 충청권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네네. 됐습니다. 네네. 뭐 전체 판세와는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충청의 네네. 민심은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우선 박빙이죠.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충남, 충북 그리고 세종, 대전이 조금씩 다를 텐데요. 네. 저희들은 충북에서는 좀 앞서고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세종, 대전에서는 아주 박빙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고, 충남은 저희들이 다소 밀렸던 것으로 봅니다만은 최근 이낙연 후보께서 지난 토요일 이제 양승조 지사와 천안 삼거리 회동을 한 이후에 네. 그쪽에 있는 그 비중 있는 특보단하고 그다음에 중립지대에 있던 광역기초의원들이 대거 이낙연 후보 지지선을 하면서 충남의 민심도 많이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승조 지사님 다시 만나시고 또 김지철 교육감님이나 또 오세훈 아산시장도 오늘 또 만나시고 계시는데요. 이런 충남의 공들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양승조 현 지사가 그러면 지지 선언을 하신 겁니까? 아니 지사님께서 직접 지지 선언을 한 것은 아니고요. 예. 관계되시는 분들 특보단으로 좀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또 광역기초의원들 중립지대에 있던 의원들이 지지선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아마 지지선들이 계속 잇따라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변곡점이 있는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네. 이낙연 대사론이 있을 때가 있었고 네네. 그리고 나서 한참 주춤할 때가 좀 있었고요. 네네. 그랬다가 이제 초반에 예비 경선에서 좀 많이 회복하는 모양새였는데 네네. 다시 지금 하락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캠프에서 좀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가라는 이런 판단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물론 그런 지지율 주춤 현상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분석할 때는 네. 본선 경쟁력에서는 여전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야권 주자와의 가상 대결에서 이 후보에 비교해서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특히 최근에 일부 후보에 대해서 후보 리스크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당원들 사이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본선에서 이길 후보가 누구냐, 본선에서 이길 후보는 이낙연이라는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1년여 상황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방역 상황이 안 좋을 때 또 좋을 때 이낙연의 지지율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석이 됩니다. 좋을 때는 방역 상황이 좋을 때는 이낙연 후보에게 상당히 반등의 요소들이 있었고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본다면 또 방역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또 정체 현상이 있었던 것이 1년 이상 좀 반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접종률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방역 상황이 좀 더 나아지게 된다면 네. 또 지지율 반등은 또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또 그리고 충청권의 선전이 1차 슈퍼위크의 분위기를 좀 결정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5만 7천여 명에 달하는 대의원 권리당원 선거인단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후보도 그렇고 또 후보에 계신 여러 캠프에 지원하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그동안 인터뷰 참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들어보면 이제 7말 8초 이때쯤이면 골든 클로스가 올 것이다. 캠프 쪽에서도 많이 그동안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네. 근데 시간이 지금 지났는데 골든 클로스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이게 지지율 정체 현상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의 후보 토론회 과정에서 또 네거티브 공방이 좀 이어진 것이 네. 결과적으로 골든 크로스를 좀 늦추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네. 저희들이 또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아직 지지율의 변화로서는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바닥의 선거인단 흐름이라든가 또 그런 여론은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오차 범인의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오차 범인의 접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앞서 방역과 이제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낙연 후보가 위드 코로나 이 상황을 좀 선제적으로 좀 제안을 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정치인들이 이거 선언하거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는 글쎄요 좀 너무 앞서 나간 건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일부에서는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께서도 국내 인구의 70% 1차 접종 시 이 시점부터는 고려할 수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즉 방역 당국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 체제로 코로나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하신 거고요. 네. 지금 현행 방역 체제는 확진자 수를 억제하겠다는 그런 체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델타 변이라든가 이런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확진자 수 자체를 억제하기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치명률과 사망자 최소화를 위한 위기 대응 체제를 좀 전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신 거고요. 네. 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예산 650조 시대 등을 통해서 좀 뒷받침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이낙연 대표께서 후보께서 지난주에 발표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지사와의 경쟁 이게 상당히 좀 신경 쓰일 것 같은데 앞서서도 네거티브 같은 것들이 좀 일정 정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지난주에 TV 토론회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이재명 지사 쪽의 무료 변론 논란 이거를 또 캠프 쪽에서 집중 공략하고 나서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겁니까? 캠프 쪽에서 먼저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전협에서 일단 주장이 됐던 것을 또 기사화가 돼서 그 기사 내용을 확인을 요구하는 해명을 요구하는 입장을 낸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어떤 네거티브 공방이라기보다는 검증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께서 2018년에 선거법 위반 등 어떤 4가지 혐의로 기소가 된 바가 있는데요. 네. 2심에서 당선 무형을 받았고, 벌금 300만 원이었죠. 그리고 대법원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년 동안 재판 과정에서 선임된 변호사가 30여 명인데, 무료 변론 또 헐값 변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TV 토론에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사생활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답변 거부 입장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명료하게 명쾌하게 이재명 지사가 말씀을 하셔야 한다. 또 해명을 하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사생활의 영역이 아니라 네. 공직자로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가졌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이걸 좀 거론을 하시겠네요. 일단 검증의 영역에서 그 네. 차원에서 저는 제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이 네네. 검찰 개혁의 적기를 이낙연 네. 후보께서 이제 놓쳤다 이렇게 좀 공격하기도 네. 하고 네네. 상당히 좀 신경전이 좀 이어지는 모양새인데 이쪽은 또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저희들로서는 좀 안타깝죠. 추미애 후보의 공격에 대해서, 당대표 6개월 동안의 당대표 재임 시절, 공수처법 처리라든가, 검찰 개혁을 위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역대 정부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성과를, 이낙연 대표 시절에 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가를 하고 있고. 네. 당시, 최고위원회에 함께했던 김종민 최고나 신동민 최고, 그리고 또 윤호중 당시 법사위원장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면서 대응을 해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우리 김종민 의원께서 이낙연 TV에 출연해서 상세하게 밝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가 제기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앞으로 하반기에 검경 수사권 분리와 관련된 입법이 지금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완수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한 공조와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정치권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이제 부친의 부동산 네네. 투기 의혹 관련해서였습니다. 네네. 의원직 사퇴까지 지금 던진 상황인데 네네. 이러면서 윤희숙 의원이 내가 연루되지 않았던 게 확인이 되면 의혹 제기한 여권 인사들은 모두 책임져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막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본인과 또 부친과 관련된 의혹이기 때문에 네. 본인과 부친의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면 될 일이라고 보고요. 예. 이미 윤 의원께서는 초기에 농지법 위반 의혹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 부친과 모친께서는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뉘앙스의 말씀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윤년 자신을 포함한 일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혹까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명료하게 밝혀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수사당국에 좀 의뢰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당국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 의원직 사퇴한 처리는 국회에서 어떻게 한다고 보세요? 글쎄 이것은 여야 어떤 사퇴안이 올라오게 되면 또 의장께서 또 여야 원내대표 등과 협의를 해서 의안에 대한 처리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방침에 따라서 표결을 하게 되면 표결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예. 만약 올라오지 않게 되면 또 올라오지 않는 대로 또 해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 부동산 정치인들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네네. 국회의원들 하니까 이 대선 네. 후보들도 다 전체 전수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주장이 있는데 캠프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대선 주자 모두 전수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적극 환영하고요. 네. 모든 대선 주자들이 함께 전수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 의혹이 명료하게 사라진 다음에 또 사라지는 과정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국회 본회의 지금 오늘 이제 예정돼 있는데 네네. 특히 이제 언론중재법 처리를 두고선 여기저기서 다양한 얘기들 나오곤 있습니다. 네네네. 이낙연 캠프의 언론중재법 처리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입장이? 이낙연 후보께서는 이미 이제 언론중재법에 관련해서 법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고요. 네. 또 언론 개혁을 위해서도 논의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지난번 의총의 과정에서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었고 또 오늘 향후에 민주당 차원의 의총과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 주재의 여야 대표 회담 등을 통해서 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오영훈 의원께서도 이제 의원총회 가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 언론중재법 혹시라도 이 민주당에서 오늘 처리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지금 그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우선 그 의총과 그리고 또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처리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서서히 대권 시계는 하나, 둘 이제 앞으로 나아가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지역 순회 상황도 중요할 것이고 또 아무래도 네. 이제 본선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과반 득표 이런 부분들 넘어야 될 산이 많은데. 네네. 일각에서는 네. 이낙연 후보가 조금 좀 약간의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네. 다른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열려 있다더라 이런 얘기들 네네. 예측 같은 것들 많이 하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아직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평가할 때 약간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른감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최근 민주주의 4.0 의원님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김정민 의원님이라든가 또 신동근 의원님이 이낙연 TV에 출연을 해서 정책적 공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박용진 후보와도 1대1 토론을 선보이면서 상당히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 연대가 가능한 또 공조가 가능한 후보들과의 1대1 토론 그리고 이낙연 TV의 출연을 적극적으로 계속 유도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경선 지형에서의 조금 더 흥행 지수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제일 처음 이미지 변화 여러 가지 시도하고 계시다고 초반에 네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이제 미용실도 좀 가시고 안경도 쓰시고 변화를 좀 많이 주고 계시다고는 합니다만 네네. 그 말씀하셨던 엄근진인가요? 엄중근엄 진지 이게 내용적으로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좀 많은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준비들도 네네.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어쩐 좀 더 명료한 정책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지적 좀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쭉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낙연 후보만큼 미래 비전에 대해서 정책 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후보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후보가 얘기하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친복지 그리고 중산층 경제 그리고 연상강국 신외기호 문화강국 이러한 기조 아래 구체적인 정책들을 발표해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최근에 충청권 이제 균형 발전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국민의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낙연 캠프의 오영훈 수석대변인 연결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